자, 오늘 수업은 다짐 할 예정입니다. 다짐. 여러분 페이지 58페이지. 흙의 다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 3장 연습 문제, 4장 연습 문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고 도화에다가 출제를 했으니까 그 연습 문제 풀이 레포트를 여러분들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흙의 다짐입니다. 자, 흙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요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흑입자의 특성이고, 둘째는 각 구성 재료의 구성비입니다. 이 구성비 중에는 흙의 조밀함과 느슨함을 나타내는 간극비가 매우 중요하죠. 자, 이 간극비가 크면은 느슨한 흙이고, 간극비가 작으면은 조밀한 흙이 됩니다. 이 간극비는 다시 또 상대밀도로 연결이 되죠. 상대밀도. 기억을 여러분 할 겁니다.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또 앞에 영상 찾아가가지고 한번 들으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짐이란 무엇이냐? 다짐은 컴팩션. 이 다짐이란 것은 줄 거 씁니다. 흙에 포함된 공기 간극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흙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보다 조밀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줄을 거 넣습니다. 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줄 거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기 간극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공기의 구성비를 줄인다. 이런 의미고, 결과적으로는 간극을 줄이는 것, 보이드를 줄이는 것이고, 이건 다시 흙을 조밀한 상태, 덴스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짐을 통하여 보다 조밀한 상태가 되면 흙입자 사이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고 또 압축성이 줄어들며 소수성이 감소하는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압축성이 줄어든다, 소수성이 감소한다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차후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다짐을 통해서 강도 증가가 있고 압축성이 줄어들고 수성이 감소한다 하는 이런 특성을 파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부분을 이제 그 모식도로, 흙의 참상 모식도로 그려보면 우리가 S라는 소일은 줄지 않습니다. 그죠? 소일 자체는 다짐을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기 부분, 에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서 공기의 극이 감소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짐이 생기는 겁니다. 자, 흙을 잘 다져 놓으면 매우 딱딱하고 견고한 흙이 되는데요. 이러한 다짐 과정에서 흙입자나 물의 부피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점토흙에서는 반대로 물을 또 짜내가지고 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간극을 줄이는 일도 하긴 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점토에서의 압축을 안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밀 줄 거로 씁니다. 안밀. 이 안밀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어쨌든 안밀, 영어로 컨솔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짐과 안밀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짐은 공기 간극을 줄인다. 안밀은 물이 차지하는 간극을 줄인다. 그래서 9장에서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짐에 들어가는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중량식은 여러분들 5.1식이죠. 5.1식. 감마 D는 1 플러스 2분의 GS 감마 W. 이 식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식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짐의 곡선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짐에 대한 영역요소 및 다짐 시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짐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함수비입니다. 함수비. Y축은 건조 단위 중량입니다. 자,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다짐 곡선인데요. 이 시험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면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곡선이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62페이지 가서 다짐 시험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짐 시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제수 조사 및 실습에서 다짐 시험도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자, 다짐 시험은면은 이러한 다짐 장비도 있죠. 여기 보면은 다짐 몰드가 보일 겁니다. 다짐 몰드가 사진 보입니까? 보이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책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다짐 몰드가 있습니다. 몰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램머라고 해서 다지는 장비가 있습니다. 뒤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지는 장비입니다. 다지는 장비.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작은 몰드가 하나 있죠. 그죠? 작은 몰드. 그래서 이 작은 몰드와 큰 몰드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시료를 체분석을 통해서 시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표를 보시면은 63페이지 표를 보면 자, 시험은 총 5가지가 있는데 표준 다짐 시험이 있고 수정 다짐 시험이 있습니다. 표준 다짐 시험은 A 시험, B 시험이 있고 수정 다짐 시험은 C, D, E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시험과 B 시험의 특징은 레머 무게가 2.5kg이다. 자, 레머가 뭐냐 하면은 꼭 피스톤처럼 생긴 건데 여기는 손잡이를 위로 올렸다가 딱 놓으면은 안에 있는 레머 무거운 추가 쿵 하고 흙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짐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몰드 안에다가 3층으로 이렇게 다지게 되는데 레머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퉁 떨어지는 그 높이를 낙하고라고 합니다. 낙하 높이를 2.5kg 해면은 30cm가 되고요. 또 이게 좀 큰 게 있습니다. 큰 거는 4.5kg 레머인데 요거는 낙하 높이가 45c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표준 다짐 시험, 수영 다짐 시험이 두 개가 좀 규모가 다르구나. 표준 다짐 시험은 좀 작은 걸로 하고 수정 다짐 시험은 좀 큰 걸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용하는 몰드도 달라집니다. 몰드. 자, A 시험은 몰드를 100mm 몰드. 아까 여기 보면은 작은 몰드 100mm 몰드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시험은 직경이 150짜리 큰 몰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여기 아무래도 작은 몰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흡입자의 최대 허용 입경은 19mm가 되고요. 몰드 지경이 150mm가 되면 37.5mm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흡입자가 큰 저골재일 경우에는 무조건
150ml 몰드로 이제 해야 되겠죠. 몰드에 따라서. 자, 수정 담임 시험도 C, D, E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레머 무게를 4.5kg으로 하고 낙하고를 45cm로 하는데 이때 보면은 매 층당 다짐 횟수가 또 다릅니다. C 시험은 25회, 5층으로 25회. D 시험은 5층으로 55회. 그다음에 E 시험은 3층으로 92회 하게 되죠. 자, 주로 이제 이 표준 단위 시험은 간이 다짐을 하는 구조물에 사용하고 수정 다짐 시험은 층 다짐을 하는 구조물에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감이 좀 옵니까?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해는 다 되는가 보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몰드에다가 결국 뭐 별거 없습니다. 아까 그 몰드에다가 3층으로 흙을 3층으로 해서 각 층당 55회를 다지느냐 레머로 55회를 다지냐 25회를 다지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 C, D, E로 시험복을 다 다르게 한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그 에너지가 다 다르죠. 자, 다짐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단위 시험에서 다짐 에너지, 수정 단위 시험에서 다짐 에너지가 다른데 이 다짐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음? 자, 다짐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지금 여기 책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짐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 식을 여러분들 책에다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면 자, 요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짐 에너지 식 있죠, 여러분들. E는 V분의 W 곱하기 H 곱하기 NB, NL 이렇게 이제 여기 다짐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표 5.1 위에다가 이 식을 E는 V분의 WH, NB, NL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다짐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기사 시험에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수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해 줍니다. 자, 다 적었습니까? 자, 여기서 W는 좀 전에 우리 봤던 레머 무게입니다. 레머 무게. 그리고
그 다음에 H는 낙하고 아까 30cm, 45cm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NB는 타격 횟수입니다. The number of blow, blow란 말이 B가 blow란 말인데 이 blow가 여러분들 그 권투할 때 카운터 블로우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제 카운터 블로우란 말은 권투할 때 한 방 딱 맞고 바로 다운돼 가지고 10번 세우면 이제 KO승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카운터를 하는 그러한 주먹이다. 타격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때 블로우가 타격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타격 횟수가 number of blow NB입니다. 그 다음에 NL은 다짐 층수죠. number of layer. 그 다음에 V는 흙의 부피입니다. 몰드의 부피. 몰드의 부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V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적었죠? 이 화면. 이때 수정단위 시험 A 시험에서 우리가 10cm짜리 100mm 몰드는 부피가 1000cc입니다. 1000세제곱센치죠. 여러분들 그 생맥주 먹으면은 1000cc짜리가 1000cc가 얼마나 알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1000cc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겁니다. 한 이 정도 되는 1000cc 잔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표준 단위 시험 100ml짜리 몰드의 부피가 1000입니다. 1000. 이거는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150ml짜리 몰드는 부피가 2209. 이거는 안 해야 됩니다. 자, 100ml다. 그래서 좀 전에 요 공식에서 V에 만약 표준 단위 시험 A라고 할 때 V는 1000이 되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 주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짐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준 다짐 시험 A에 다짐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1000분의 그다음 2.5kg 30cm 그다음에 25에 3층이라고 5.6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짐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63페이지 표에 있는 다짐 에너지가 이 공식에서 나온 게 된 겁니다. 또 수정 다짐 시험 중에서 D 시험 봅시다. D 시험 보면은 D 시험은 2공구분의 4.5cm 45회 45cm 55회 5층 이러 되니까 이거는 25.21이 나오죠. 단위는 킬로그램 센티 퍼 세제곱센치. 자, 그러면은 A 시험과 D 시험의 다짐 에너지 B는 5.63분의 25.21이 돼갖고 4.5배가 된다. 이거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4.5배. 이걸 묻는 시험 문제가 한 번씩 기사 시험에서 나옵니다. 몇 배냐 하는 거. 다 적어 놓습니다. 책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다 필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만 봤던 몰드 그림을 다시 보면은 지금 밑에 이 부분이 이제 몰드죠. 이 부분 몰드인데 이 부분이 A 시험일 경우에 1000cc라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아랫부분 몰드에다가 윗부분에 칼라라는 이것도 동그란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사진에 있는 그 그림은 몰드와 칼라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그림 5.4에 있는 다짐 장비 사진에 보면 있는 그 그림은 몰드와 칼라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럼 요 안에를 A 시험일 경우는 흙을 이 정도 채우고 이 레모로 다져준다. 어떻게? 한 층당 25회씩 다진다. 다지는 방법은 위에서 볼 때, 원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다져준다. 그리고 또 한 층을 더, 이 정도 넣었으면은 이렇게 다져지겠죠. 그죠? 그 위에다가 또 더 넣고 또 이걸로 층당 25를 다집니다. 또 세 번째는 칼라까지도 흙을 채워서 25를 다집니다. 그러면 칼라까지 흙을 넣어서 다졌기 때문에 이 정도 또 볼록한 상태가 되겠죠. 흙이. 이렇게 흙이 볼록한 상태를 여러분들 스패툴러라는 여러분들 그림 5.4에 보면은 기다란 짝대기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이 부분을 깎아냅니다. 깎아내면은 오롯이 1000cc 안에 다져진 흙시로가 딱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깎아내고 나면 그때의 무게를 재면 그게 W가 됩니다. 그때 무게를 재면 W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 다시 이거를 하고 자,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를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하는 방법을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흙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온 흙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이렇게 왔겠죠. 흙에서 이제 그러면은 시험을 하기 앞서서 흙을 좀 건조해서 말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말리는 도중에 덩어리가 지면은 망치로 때려가지고 깨기도 하고 고무망치 아까 우리 그림 보면 고무망치 있죠.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자, 건조를 시켜서 시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조된 시로를 가지고 이제 다짐 시험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조된 시로에 우리가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뿌리면은 이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쩍쩍 뿌려주면 시로가 약간 건조 측에서 수변측으로 가겠죠. 수변으로 가겠죠. 그죠? 약간 갈 겁니다. 약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비가 W1 예를 들어서 뭐요 W1 위치가 뭐 함수비가 한 7%라고 보면은 W1 정도 되도록 만 7%쯤 되도록 이제 분무기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 정도 되는 이 시로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요 몰드에서 예를 들어 A 시험일 경우에 2.5kg의 해머로 이제 시험을
해서 아까 이만큼 볼록해진 거를 싹 깎아낸다 했죠. 그죠? 싹 깎아내고 여기에 무게를 재면은 여기 W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 통째로 무게를 재게 되면 몰드 무게와 큰 무게가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몰드의 무게를 미리 재놔야 됩니다. 몰드의 무게를 미리 재놓고 그래서 몰드 플러스 흙에서 무게를 재고 난 다음에 몰드 무게를 빼주면 오롯이 흙무게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흙무게에다가 흙무게를 최적, 아까 최적이 얼마였습니까? 최적 A 시험일 경우에 1000세제곱센치. 아무도 대답 안 하네. 1000. 그렇죠. 1000이었죠. 아까 A 시험은. D 시험은 2209.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기가 없어서. 자,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000으로. A 시험일 경우에는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 예를 들어서 뭐 무게 재보니까 뭐 1500kg이었다. 자, 이러면은 감마티가 얼마가 됩니까? 감마티가 1.5 톤 per 입방메다가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감마티.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로를 일부 떼내 가지고 함수비를 구합니다. 함수비. 함수비는 24시간 걸리죠. 그죠? 건조로 안에 넣어가지고 24시간 걸리니까. 자, 그래서 함수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감마티 구할 수 있죠. 어찌 구합니까? 감마티는 1 플러스 함수비분의 감마티. 이 공식 외워라 했죠. 그죠? 외웁니까? 외우고 있죠? 자, 이 공식을 써서 감마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1 플러스 W분의 감마T. 이때 W는 퍼센트로 넣으면 안 됩니다. 20%도 아니라면 얼마? 0.2를 넣어야 됩니다. 0.2. 자, 그래서 감마T를 구했어요. 함수비 W1일 때 감마T 1을 구했어요. 그거를 어디에? 여기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W1일 때 감마T 1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분무기로 해가지고 좀 더 습기를 함수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뭐 W2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됐다 하면은 이 함수비에 따라서 똑같이 아까 여기에서 똑같이 시험을 하고 무게를 구하고 이 무게를 구하면은 이거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무게를 구한 거를 1000으로 나누고 또 함수비를 또 구하고 함수비 W2를 구해야 되죠. 구하면은 감마디 2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다시 점을 찍는 겁니다. 또 함수비를 더 올려줍니다. 올려줘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면은 또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함수비 W3에 감마디 3. 또 함수비를 더 올려줍니다. 더 올려줘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면 함수비가 커지면은 감마티는 커지지만 감마티는 도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점을 찍게 되죠. 그래서 점을 4개 찍습니다. 점을 4개 찍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 4점 중에서 요 점이 제일 높으니까 요 점이 감마디 맥시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틀리십니까? 맞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틀리죠. 그죠? 이 점 4개를 이렇게 우리 회귀곡선으로 그려주면 엑셀에서 회귀곡선을 선택해서 그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비록 시험은 안 했지만 함수비 W2와
W3 사이에 최대점이 나오게 되죠. 그죠? 요 점에서 선을 이렇게 꺼가지고 만나는 요 점이 뭐다? 감마 D의 맥시멈이다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진 곡선 책에는 다진 곡선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든지 따로 그리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요 그림 하나 그려두면 좋겠죠. 이 다짐에서는 이 다짐 곡선이 4개 나옵니다. 4가지 곡선만 여러분들 외워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때 여기 감마디 맥시멈인데 요때의 함수비가 나오겠죠. 요거를 이 함수비를 OMC라고 합니다. 옵티멈 OMC 옵티멈 모이스처 컨텐트 옵티멈 모이스처 컨텐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5.2에 보면은 최적 함수비 그림 5.2 그림에서 책에 60페이지에 5.2 그림에서 최적 함수비 OMC 해서 옵티멈 모이스처 컨텐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거기다가 형광색 펜으로 줄을 끊었습니다. 이때의 다리 중량을 최대 건조 다리 중량이라고 한다. 맥시멈 드라이 유닛 웨이트 줄 꺼줍니다. 그래서 이때 다진 곡선의 정점의 좌표값이 최적 함수비가 되고 y축의 값이 최대 건조 다리 중량이 된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을 충분히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 2개만 해주면 최대값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4개 정도는 해줘야지만 이렇게 볼록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때의 함수비가 OPT, WOPT 또는 OMC라고 한다. 이때의 건조 다리 중량을 최대 건조 다리 중량이라고 한다. 그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흙의 OMC와 감마디 맥시멈의 계략적인 값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MC가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잘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함수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함수비를 시험을 한 6, 7개 해야지만 이 점을 그러니까 초반에서 너무 촘촘하게 해버리면 이 점을 못 찾겠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잘 스무드하게 잘 찍어내는 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에서 20% 정도가 OMC가 되고요. 감마디 맥시멈은 1.6에서 2.0 톤 퍼 입방메다 정도가 됩니다. 요거 대충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OMC를 기준으로 해서 이 OMC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 편을 건조측이라고 합니다. 건조측. 건조측. 오른쪽을 수변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조측, 수변측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도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책에 그림 5.2를 보면 5.2를 보면 건조측이 있고 수변측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는 게 나오죠. 책이 있을 겁니다. 영공기 간극 곡선. 이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는 것은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짐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상으로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100% 포화가 된 우리 흙을 다졌는데 함수비가 예를 들어서 최적 함수비 뭐 내지는 함수비가 보통 10에서 20% 30% 사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물만 존재하고 공급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상태를 쭉 연결하는 선을 영공기 간극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공기 간극곡선 여기에 대한 식이 있어요. 식이 설명해 보면은 다짐에 의해서 공기가 완전히 배출되어서 공기 간극의 부피가 0인 상태, 영공기 간극. 이때의 함수비와 감마디 점을 쭉 연결하면은 이러한 제로 에어포이드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관계식을 유도를 하는 방식을 책에는 없지만 잠시 보면 감마디 공식은 감마디는 1 플러스 2분의 GS 감마 W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지 워싱턴은 SE 이 식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이 B식을 A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요때 흙이 비중이 2.65일 경우에는 2.65 정도라고 예를 들면 감마 W는 1.0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감마 D 이꼬르 1 플러스 2.65 W분의 2.65 요런 함수비와 감마 D 사이에서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럼 요 식에다가 함수비를 넣어주면 감마 D가 나올 겁니다. 그 점을 직접 쭉 찍으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GS는 시험을 통해서 비중은 구해가지고 이 영공기 간극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 5.2 그 식이 영공기 간극선의 식입니다. 자, 줄 건 없습니다. 자, 이
제로 에어 보이드 커브는 이론상의 다짐 상태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절대로 이런 간마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짐만으로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공의 공곡선과 다짐 곡선은 교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 아닌 평행을 긋게 되죠. 이게 최대한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짐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죠. 그죠?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영공이 강곡선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시에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